주식 투자해야 될 때가 있고 아닌 때가 있습니까? 아니,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러면, 네. 왜냐면 우리는 이제 우리 삶은 지속이 되잖아요. 우리가 삶이 지속되는 한 기업의 활동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잖아요. 단지 이제 그 판만 바뀔 뿐입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주식 투자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내가 이제 뭐 필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오랫동안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보고 이러면은 그 성공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 좋은 기업에 투자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네. 꾸준히 이렇게 기다려주는 사람. 저는 뭐 가진 게 전혀 없었는데 어려울 때마다 정말 내 자신을 믿고 네. 그 우리 기업을 믿고 우리 미래를 믿고 투자를 해줬기 때문에 지금은 정말 100여 개 기업으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저는 투자자라기보다도 저는 사업가에 가깝습니다. 사업가의 눈으로 바라보면 정말 투자할 기업이 너무나 많아요. 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팟캐스트 경제 신과 함께로들 들으시죠? 우리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많은 우리 투자자 여러분, 오랜만에 신과 대화 시간으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요, 아주 특별한 초대손님을 한 분 모시겠습니다. 요즘 날도 굉장히 덥고요. 또 이렇게 습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 농촌에서, 그쵸? 이 농사 짓는 분들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아마 우리 주식시장도 다 그런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인데, 항상 이 농심의 마음으로, 농부의 마음으로 투자를 하셔서 정말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큰 투자자 한 분 모시겠습니다. 박용옥 대표님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건강하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이게 그 항상 주식 농부다라는 그 타이틀 닉네임을 갖고 계신데, 다른 분들이 그런 닉네임을 쓰면 잘 안 어울리는데, 우리 대표님이 주식 농부 농심 투자 그러면 야, 딱 마치 맞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네. 어떻게 그 주식 농부라는 타이틀을 이렇게 얻게 되셨는지요? 저는 정말 이렇게 어렵게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네. 이제 이렇게 주식 투자를 통해서 이제 큰 부를 이루고 이제 많은 기업의 주인이 돼서 지금 네. 이제 경제적으로 이렇게 자유롭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그동안에 이제 쭉 투자를 해오면서 네. 정말 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다 저와 같은 이제 삶을 살 수 있다. 라고 이제 생각에 정말 뭐 2010년도부터 네. 뭐 책도 쓰고 강연도 하고 칼럼도 쓰고 또 이렇게 대담을 통해서 야,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 네. 이게 정말 그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기업을 도와주고 우리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정말 이게 주식 투자가 다 함께 더불어 네. 잘 살 수 있는 아주 넓고 큰 길이다라고 그렇죠. 그런 생각으로 이제 이렇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하지만 주식 투자로 그렇게 크게 뭐 이렇게 성공하거나 행복한 사람들이 많이 네.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그동안에 정말 수없이 야, 투자를 좀 해라. 이러면서 이제 그 투자자들에게 그 투자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농부가 농사 짓듯 이렇게 투자를 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라는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면서 투자를 권유해 왔는데 네. 야, 이게 이제는 다시는 투자를 권유한다는 게 우리 시장이 이렇게 공정치 못하니까 이런 부분이 야, 이건 내가 권유해도 이게 되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들어서 지금은 이제 그 투자를 권유하기보다는 정말 이게 농부가 농사 짓듯 투자해도 성공할 수 있는 또 투자 환경이나 문화를 만드는데 좀 이렇게 기여를 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정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요즘 뭐 현 정부도 이제 뭐 이 공정과 상식, 그렇죠. 뭐 정의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과연 뭐가 이제 공정하고 정의롭느냐 예. 이런 얘기를 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이제 주식 투자를 이렇게 권유해 왔는데 야, 이게 그 좋은 기업에 투자를 해도 네. 그 지배주주나 일부 그 경영진들이 정말 여러 가지 그 자본거래, 뭐 자본거래라고 하면은 뭐 기업을 그 인수 합병을 한다든가 폐지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12비트블을 발행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그 모회사와 자회사의 그 스왑 거래를 통해서 뭐 또 뭐 물적 분할, 인적 분할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회사 가치를 또 훼손하거나 아니면 그 지배주주가 아닌 일반 주주의 가치를 이렇게 훼손시키는 행위들이 많고 또 심지어는 또 손익거래
네. 뭐 그 자회사를 만들어서 그 일감을 몰아주거나 아니면 뭐 자금을 몰아주거나 아니면 뭐 또 터널링이라고 해서 뭐 통과세를 이렇게 네. 그렇죠. 그 자회사에 떨어뜨림으로 해가지고 회사에서 받아야 될 이익을 그 회사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회사의 가치나 그 이 일반 주주의 가치를 이렇게 훼손되는 행위들이 이렇게 너무 비일비재하게 이렇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 사람들은 우리 이제 뭐 고위 공직자가 됐든 아니면은 뭐 고위 그 국회의원이 됐든 아니면은 뭐 고위 그 우리 석각들이 됐든 이런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입 닫고 이게 정말 얘기를 하지 않는. 예, 눈을 가리고 얘기를 하지 않는가 이런 걸 생각을 할 때 좀 안타까운 면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대한민국은 뭐 그 아시다시피 세계에서 많은 부분에서 그 우리 세계인들이 우리 부러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네. 이 K 주식과 K 거버넌스 부분에서는 많이 좀 이렇게 뒤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되지 않으면 야 이게 내가 이렇게 투자를 네. 그 하라고 하는 것도 이게 무책임한 이게 얘기다. 네. 물론 이제 저도 이제 그동안에 뭐 많이 싸워봤잖아요. 운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농부처럼 꾸준히 이렇게 투자를 해서 뭐 지금은 이제 많은 자산가가 됐습니다만은 일반 투자가들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시장이 이렇게 공정치 못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뭔가 이렇게 모멘텀에 의해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네. 사고팔고 하는 시장.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증권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증권시장을 통해서 기업은 자금을 조달받고 그 자금, 조달받은 자금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우리 사회에 기여를 하고 그 이익을 증권시장을 통해서 배분되어. 뭐 캐피탈 게인이 됐든 아니면은 뭐 배당이 됐든 이런 형태로 공유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자본시장이 정말 이게 기업인들의 어떤 자금 조달 창구로 이렇게 이용이 되어 왔다. 그 다음에 또 우리 또 뭐 우리 증권시장이 그 플레이어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증권사가 됐든 뭐 거래소가 됐든 자산운용사가 됐든 자문사가 됐든 이걸 또 감독하는 뭐 또 우리 뭐 금융위가 됐든 어떻게 보면은 가게와 기업을 이렇게 함께 연결해서 기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뭐 투자자도 함께 이렇게 그 부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 난 이후에 이 플레이어들도 그 과정에서 뭔가 부를 취해야 되는데 자기들의 그 이 이익을 위해서 다양한 정말 이렇게 파생 상품 만들어 가지고 수수료 게임에 의해서 이 시장을 끌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자본시장이 우리 국민들에게 굉장히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심히 말해서 뭐 투전판이라고 저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투전판, 머니게임장, 뭐 심지어는 도박장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서 예. 저는 정말 너무 이런 부분들이 좀 바뀌어지지 않으면 정말 우리 미래가 없다라는 말씀을 저는 이제 수차례 얘기를 하지만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해도 과거의 사람들이 이제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팬데믹 이후에 정말 우리 그 MZ 세대 신지식인들, 뭐 동학개미라고 하는 분들이 증시에 들어와서 뭐 국내도 투자를 하지만 해외도 투자를 해보고 이래 보니까 야 이게 뭐 미국 주식시장과 우리 국내 주식시장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차이가 있구나.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 기업 거버넌스 문제라든가 기타 이제 우리 그 자본시장에서 주주 환원율이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도 굉장히 세계 선진국인데도 불구하고 주주 환원율이 세계에서 제일 낮은 편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뭐 미국이라든가 유럽 이런 쪽은 뭐 8, 90% 정도 되고 뭐 가까운 중국이나 일본, 대만 이런 데도 6, 70%가 넘는데 심지어는 우리보다도 이제 경제 수준이 좀 이렇게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동남아 국가도 40, 50%가 넘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이제 20%가 안 넘었거든요. 그게 그래서 본질적인 디스카운트의 요인이죠.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뭐 물론 이제 한국 증권 시장에 이렇게 상장돼 있기 때문에 저평가를 받는다.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자타가 이렇게 공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주식자가 우리 삶의 터전인 기업에 투자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해주냐 아니면은 우리 삶의 터전이 무너지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뭐 국내 기업에 투자를 하기도 하지만 국내 기업이 이런 어떤 투자 환경이나 문화가 개선이 되면은 뭐 저는 언젠가는 코리아 그 이 디스카운트 시장에서 프리미엄 시장으로 저는 올 거라고 봅니다. 우리 뭐 국민들은 굉장히 그 저는 뭐 이렇게
굉장히 난민족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바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그건 뭐 역사가 또 검증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뭐 저도 이제 해외 이렇게 나가보고 뭐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나갔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한국을 부러워하고 그렇죠. 배우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유독 이 주식시장, 기업 거버넌스 이런 부분에서는 왜 얘기를 못할까? 이런 부분이 너무나 항상 안타깝거든요. 예, 어저께도 이제 기업 거버넌스 포럼에서 그 LG 화학이 그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물적 분할해서 상장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 일간지 기자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이런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서 우리 뭐 금융이라든가 고위 관료 이런 사람들이 모르고 알 텐데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해줬을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끝나고 나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저는 이제 35년 동안 이렇게 자본시장과 함께 하면서 정말 뭐 고위 관료나 또 고위 석학이나 아니면은 국회의원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러셨겠죠. 그런데 이 자본시장에 대한 좋은 경험치, 이해도나 이 태도 면에서는 굉장히 아예 얘기를 하면은 나하고는 이제 자본시장하고는 관계없는 이런 그런 분들이 부분으로 자체를 안 하시고.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주식 투자는 하면 망한다. 뭐 정말 주식 투자가 어떻게 보면 금기시대 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뭘 알아야 고칠 거 아닙니까? 우리 자본시장의 문제가 뭔지 뭐 정확하게 알아야 처방을 내릴 수 있을 텐데 저는 실제로 뭐 많이 배웠으니까 잘 알 거라고 보는데 얘기를 해보면은 너무나 몰라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뭐 과거부터 이제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뭐 정의란 무엇이냐? 한때는 이제 마이클 샌델 교수가 책이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세상이 화두가 됐었고 뭐 베스트셀러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본의 근간 시장 경제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 불공정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고발한 얘기가 있었고, 뭐 과거 고대 그리스에도 아리스토텔레스가 정말 정의란 무엇이냐, 정의란 뭐 그렇게 정의를 뭐 했지 않습니까? 각자의 목대로 정확히 분배하는 게 정의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저도 이제 주주민주주의, 기업의 민주화, 뭐 어떻게 운동이라 할까 이런 계몽 운동을 하고 있는데 과거 고대 그리스 시대에도 지금의 어떤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뭐 주주 1% 주주면 1%의 몫을 뭐 10% 주주면 10%의 몫을 이렇게 공정하게 그 권리를 이렇게 가지는 게 정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자본시장에 오래 있으면서 뭐 우리 이제 뭐 군군신신 부부자자라는 공자였던 정명사상도 야 그런 옛날에 성현들이 했던 얘기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어떤 삶에 지친 방향이다. 그래서 우리 자본시장을 이제 보고 이러면은 저는 뭐 정말 이 투자자도 투자자대로 정말 이렇게 투자한 기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어려울 때 투자해서 도와주고 결국은 이제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것은 좋은 기업에 투자를 해서 이 시간을 두고 응원하고 왜냐하면 기업이 뭐 하루아침에 돈을 벌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좋은 기업에 투자를 해서 응원하면서 기다려주고 또 기업은 또 그런 자금을 받아서 뭔가 세계 시장을 통해서 정말 돈을 벌어서 증권시장을 통해서 이렇게 함께 공유를 하게 되면은 기업이 지속 가능하게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형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정말 우리 증권사나 거래소나 이런 쪽들도 뭐 투자자와 기업, 가게와 기업을 연결을 해서 같이 함께 성장을 하고 그런 상황에 이제 자기들 부도 이렇게 누릴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 또 정부 뭐 고위 관료나 뭐 이 고위직이 있고 이런 사람들도 이제 그런 방향 쪽으로 이렇게 리드를 하게 되면은 대한민국은 정말 이렇게 다행스럽게도 세계 내놓아도 정말 자랑스러운 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또 증권시장이 잘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증권시장을 통해서 기업의 성과를 이렇게 공유할 수만 있다고 하면 네. 저는 정말 옛날에 그 로마 시대 이상의 부흥가는 국가, 국민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뭐 가진 게 전혀 없었는데 어려울 때마다 정말 내 자신을 믿고 네. 그 우리 기업을 믿고 우리 미래를 믿고 투자를 해줬기 때문에 지금은 정말 100여 개 기업으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저는 그 주식 시장은 세상을 보는 창이다. 예. 그래서 그 세상을 주식 시장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누가 이끌어가느냐? 기업이 이끌어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우리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그 기업을 찾아서 약간의 수수료 거래세만 내면 네. 그 기업의 주인이 돼서 그 기업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우리가 투자 환경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투자자라기보다도 저는 사업가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가의 눈으로 바라보면 정말 투자할 기업이 너무나 많아요. 저도 항상 돈이 부족해요. 저는 뭐 그 투자자의 입장에서 또 아니면 사업가 입장에서 보면은 뭐 항상 우리 삶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제가 돈을 가지고 있는다는 것은 아, 내가 내 소임을 다 못하고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합니다. 예. 물론 이제 제가 스스로 나한테 이렇게 쓰인 프레임이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경기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항상 주식이 투자돼 있으니까 뭐 좋을 때는 이제 자산이 크게 불어났다가 요즘 같은 때는 자산이 또 뭐 이렇게 크게 줄고 그런데 뭐 어떤 때는 막 그냥 하루에 뭐 막 5, 60억 이상씩 빠지고 이러지 않습니까? 뭐 어디에 가서 강의하고 이럴 때 그렇게 빠지고 이러면은 그런 얘기를 하고 이러면은 그래요. 아, 팔고 오지 그랬어요. 그래. 근데 이게 주인이 뭐 주가라고 하는 것은 뭐 사실 누구나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주가라고 하는 것은 뭐 이제 기업의 가치가 있는 거고 뭐 항상 그 이 시장 상황 흐름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주가는 알 수가 없는 거고 그냥 주인이니까 오히려 이제 어려울 때 뭐 이렇게 더 이렇게 떨어지면은 사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 욕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것은 그 기업의 지분을 이렇게 쪼개서 사는 거다. 그래서 쪼개서 산다는 얘기는 이제 기업의 지분을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업의 주인이니까 그 기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제 응원하면서 또 잘못하면은 그 기업이 저 본래의 그 목적에 맞게끔 건강히 갈 수 있게끔 뭐 견제 감시도 하고 뭐 심지어는 뭐 이렇게 안 되면 소송까지도 이렇게 하면서 나는 이게 그 주인의 식과 어떤 기업가 정신 약간의 좀 이렇게 뭐 긍정적 사고 프론티어 정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미가 되니까 이런 일까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주식 투자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내가 이제 뭐 필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 우리 삶이 이제 지속되는 한 우리는 먹고 마시고 즐기면 살아야 되잖아요. 난 전쟁이 나도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주식 농부잖아요. 저희 농심 투자 철학이 세계 어느 누구의 그 투자 철학보다도 훌륭하고 좋다. 왜냐하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수익을 이렇게 추구하는 기술, 자기의 어떤 그 재산을 투자를 해서 그 뭔가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건데 저는 이제 워낙 그 어렵게 자랐기 때문에 이 기업에 투자해서 제가 기업의 성과를 공유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제 부자가 됐는데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한 그 기업이라는 우리 살아가면서 뭐 우리의 공동체라고 하는 게 저도 하나의 그 개인으로서의 하나의 그 우주가 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 기본이 되는 게 이제 가게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정, 가게. 그리고 이 기업이 있고 또 우리 국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게나 국가는 굉장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민주화돼 있다. 굉장히 공정하다. 요즘 뭐 이렇게 옛날에 가부장적 제도에서 어떻게 보면 여권의 파워가 커져서 집에 가면 저도 뭐, 그렇게, 힘을 못 쓰는 편인데, 우리 이제 세상을 이끌고 있는 이 기업의 어떤 그 공동체적 관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가 역사적으로 놓고 보면은 이 주식회사 제도, 우리가 투자의 대상이 기업인데 그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주식회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 역사적으로 놓고 보면은 주식회사 제도와 증권시장을 잘 이용한 민족이나 국가들이
산업화 이후에 세상을 지배해 왔거든요. 네. 그런데 왜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이런 기업 주식회사 제도와 증권시장을 잘 활용한 민족이나 국가들이 세상을 지배해 왔느냐. 근데 이 주식회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납입 자본에 대해서 유한 책임을 지는 그 이익 집단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기업주 입장에서 보면은 유한 책임을 지니까 그 모험 정신을 통해서 뭔가 우리 사회에 뭔가 기여를 하고 그렇죠. 이익을 이렇게 추구하는 이익 집단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가 없으면 뭐 존재 이유나 의미 가치가 없잖아요. 그 최근에 그 ESG 경영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거는 기업이 지속적으로 그 존속하려고 하면은 우리 공동체에 이 공감을 얻지 못하면은 성장 발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이게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를 이제 기업들이 지배를 하니까 기업의 어떤 그 사회적 책임, 심지어는 경제적 책임까지도 우리가 지금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는 주식 투자가 정말 이렇게 자랑스러운 나라, 주식 투자가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자랑스러워야 우리가 어려울 때 투자를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이런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터전이고 근간이면서 우리 공동체가 굴러가게 하는 세금의 원천이지 않습니까? 고용의 원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기업에 대한 어떤 투자 환경, 이 투자 문화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최고의 어떤 경제 정책이고 복지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이렇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지금까지 그래서 살아왔죠. 일가 일사 운동도 하시고 그렇죠. 이제 밥상머리에서 경제교육도 부르주시고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식 투자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데 이 주식 투자를 단순히 이게 돈 넣고 이게 돈 먹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 뭐 이제 가정에 보면은 우리나라도 뭐 여러 가지 이제 극복해야 될 그런 문제들이 많거든요. 네. 저는 저는 가장 큰 문제가 우리나라는 이제 교육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뭐 저는 부동산 시장도 크게 문제라고 보지만은 자본시장 문제, 그다음에 세 번째가 부동산 시장 문제라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그 중에 가장 근간은 저는 교육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뭐 우리 소장님도 따님을 외국에서 공부를 시켰지만은 저도 이제 애들 서희다 미국에서 공부를 시켰거든요. 네. 근데 미국 교육과 우리 교육의 차이가 뭘까? 저는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미국은 상생하는 법, 뭔가 공동체에 기여하는 그런 공익 인간을 이렇게 양성하는 그런 교육기관이라고 하면 우리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우리도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이 좀 약하고 그렇죠. 줄 세우기식 어떤 주입식 교육을 통해서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주식 시장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그런 틀이나 구조, 환경을 이렇게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밥상머리에서 대부분 이제 우리 뭐 요즘 이제 소가죽 돼 있지만 과거에는 뭐 막 3대가 같이 사는 집도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이제 뭐 흩어져서 많이 살지만 네. 이 밥상머리에서 뭐 이 학교 성적력이나 뭐 우리 세상 사는 정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랄까 뭐 연예인 얘기라는 그러니까 이런 가십거리 얘기도 좋지만 예. 정말 이 뭐 아빠의 어떤 관심사라든가 뭐 엄마의 관심사라든가 아니면 딸아이 아들아이의 어떤 관심사를 놓고 이 자기들이 이 투자할 만한 그런 기업에 대해서 밥상머리에 이 얹혀놓고 얘기를 하면서 한번 이제 자유롭게 얘기를 해보면 애들이 저는 이제 주식 투자만큼 좋은 경제 교육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우리 제가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고 오프라인 강의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다 자식들 경제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네. 가지고 있어요. 90% 이상이. 근데 그걸 실행하고 계획하는 사람들은 40%가 안 됩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저는 우리 애들 2008년도에 어렸을 때 소액으로 증여를 해서 함께 투자를 해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세상 보는 관점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밥상머리에서 정말 이
자기들의 그 관심 가는 기업. 애들이 예를 들어서 뭐 아들이 이제 게임을 많이 하잖아요. 저도 뭐 아들 키우다 보니까 게임을 너무 많이 해서 야, 너 그 게임 하는 것도 좋지만은 게임 만드는 회사에 대해서 한번 공부 한번 해봐라. 또 애들은 뭐 딸아이들은 또 뭐 이뻐지려고 그러니까 화장품 뭐 아니면 또 뭐 연예인들 뭐 이런 부분들에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회사를 한번 알아보려고 해봐라. 그런 회사들이 그 니들 때문에 지금 이렇게 돈을 이렇게 벌고 이런 과정들 그런 얘기를 하고 이러면은 밥상이 굉장히 건강해지고 그러다가 이제 그 가족 테이블에서 그 제가 이제 한 가족 한 기업 받기 운동 일가일사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이제 중지가 모아지면 아 이런 기업은 좀 평생 우리가 함께 투자해도 좋겠구나. 그렇죠. 그래서 한 가족 한 기업 받기 운동을 이렇게 벌이게 되면 야, 그 대한민국은 얼마나 그 건강하고 희망이 있고 활력 있는 사회가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밥상머리 경제기금을 통해서 일가일사 운동, 한 가족 한 기업 운동을 벌이자. 제가 이런 이제 캠페인도 벌이면서 이 투자 컨설트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제 주변의 팬들은 이걸 실행을 해서 지금 뭐 보면은 그 자녀들이 굉장한 그 이렇게 자산가로 이렇게 성장해 있는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민감하게 관찰이 되고 그럼요. 대응을 하려고 하니까 또 사회적으로도 또 학업으로도 더 두각을 나타낼 수 있고.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우리는 그동안에 이제 자본시장에 대한 주식 투자가 금기시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 그 이제 고위공직자든 이제 우리 그 뭐 국회의원이 됐든 뭐 고위학자가 됐든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이 자본시장이 바로 갈 수 있게끔 그걸 리드를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상식 수준에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농부가 정말 농사 짓듯 투자해도 그 기업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투자 환경, 투자 문화가 만들어지면은 지금과 같은 이런 투기적인 거래가 발생되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야 정말 그 이 장기적인 안정적인 자금 가지고 꾸준히 기업에 투자를 해주고 기업은 그런 자금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정말 세계 시장을 통해서 이 돈을 벌어서 정말 이렇게 증권시장을 통해서 함께 공유할 수 있을 때 사실은 이런 부분이 왜 가능하냐면 지금은 인터넷 시대지 않습니까? 인터넷이 세상을 바꿨잖아요. 인터넷이 세상을 하나로 묶었어요. 세상을 작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기업을 응원해주고 그런 기업들이 돈 번 것을 우리 증권시장에서 그 이 기업의 캐피탈 게인이 됐던 그 배당이 됐던 이런 걸 정말 세여하게 되면 뭐 대한민국 국민은 뭐 저와 같이 다 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소득이 지금 뭐 3만 불에서 4만 불 뭐 얘기하고 5만 불 얘기하는데 저는 주식회사 약속이 잘 지켜지고 증권시장이 제대로 작동이 된다 그러면은 뭐 소득 10만 불, 20만 불도 갈 수 있다.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공감하시겠어요? 공감 엄청 하죠. 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 3프로TV가 그래도 지금 뭐 굉장히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큰 매체가 됐으니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지금은 투자할 시기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요. 주식 투자해야 될 때가 있고 아닌 때가 있습니까? 아니,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러면, 왜냐면 우리는 이제 우리 삶은 지속이 되잖아요. 우리가 삶이 지속되는 한 기업의 활동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잖아요. 단지 이제 그 판만 바뀔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제가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고 2020년도까지 얼마나 어렵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 세계도 그렇고 우리 국내도 그렇고 뭐 국내는 삼성전자 하나 빼놓고 세계는 마이크로소프트 하나 빼놓고 그 세계를 우리 국가를 지배하는 탑10 기업들이 다 바뀌었잖아요. 다 바뀌었죠.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어렵냐 이거죠. 어려운 게 아니라 그런 이제 이 혁신하며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를 한 사람들은 큰 풀을 누렸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뭐 막 복합 위기니 뭐 인플레 뭐 그냥 장기 침체 뭐 또 그 뭐 미중 간의 갈등부터 시작해서 그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야 이거 정말 이제 어렵지 않느냐. 은행에 모셔놔야 될 때 아니냐.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투자를 이렇게 지금 하질 않고 소비도 하지 않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그렇게 그 허약한 나라가 아닙니다. 사실
IMF 이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앞쪽 성장을 할 때 예. 그 금융자본의 그 지배를 받으면서 산업 자본이라고 얘기하나요? 그 산업 경영이 컸지 않습니까? 근데 IMF 이후에 우리 그 산업들, 기업들이 굉장히 튼튼해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우리 지금 이제 금융 자본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그 이제 대표적인 뭐 금융기관 하면은 KB금융, 뭐 하나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인데 그렇죠. 이거는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에요. 70% 이상이 외국인 지분입니다. 싸고요. 예. 네? 어떤 데는 70%도 훨씬 넘는 데도 많고.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는 이제 IMF 이전에는 이런 그 금융 자본이 그 우리 시장을 지배해 왔는데 지금은 우리의 그 산업계에 있는 그 기업들의 그 재정 상태가 얼마나 좋습니까? 삼성전자, 뭐 현대차, 그렇죠. SK, LG화학. 뭐 LG, 네. 뭐 하나 이런 형태로 그 동안에 그 우리가 그 이 좋지 못한 어떻게 보면은 기업 거버넌스 하에서도 우리 그 국가가 크게 성장을 해왔잖아요. 네. 그 이면에는 그 정부와 기업이 협업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크게 성장을 했고 이제 앞으로는 그 이런 그 거버넌스를 탈피해서 자본시장을 통해서 자금이 조달되고 이 그 조달된 자금이 기업에서 어떤 창의적인 어떤 그런 그 힘으로 네. 그 성장하고 발전해야만이 퍼스트 무버 이런 그 역할을 우리가 좀 해야 된다. 이게 하나의 그 선진 사회 선진 국가로 가야 된다. 네. 뭐 그러기 위해서는 그 정말 이 자본시장이 굉장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뭐 장기 투자라고 하지 않거든요. 적어도 주식 투자는 3, 4년 정도 기업의 성장 주기에 투자를 해라. 네. 그런 기업을 찾으려고 그러면은 그 기업을 이제 찾으려고 그러면 적어도 3, 4년, 4, 5년 기업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은 뭐 어떻게 3, 4년, 4, 5년 기업을 공부하고 투자를 해요. 그냥 남한테 그냥 얘기 듣고 뭐 이렇게 해서 그냥 뭔가 이렇게 3, 4분? 그래서 제가 이제 길게 평생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니까 네. 그런 기업을 찾아서 3, 4년 기업을 그렇게 3, 4년, 4, 5년 이 소액으로 투자해 놓고 공부를 하다 보면은 주가의 흐름까지도 알 수가 있거든요. 기업이 성장 주기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기업이 여러 가지로 이제 이렇게 그 뭐랄까 그 뭐 성장을 이렇게 하는 시기가 보이거든요. 그럼 그때 딱 시기가 그렇죠. 들어오죠. 그러면 그때 좀 이렇게 그 물량을 좀 늘려서 네. 또 그게 완성이 되면 팔고 또 뭐 다른 또 사업 그러니까 약간의 수수료와 거래세만 부담하면 얼마든지 감히 우리가 그 할 수 없는 그런 사업들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야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을 인식하지 못하고 지금은 사람들이 투자할 시기가 아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옛날에 근데 지금 주가가 많이 빠졌잖아요. 고점 대비해서 뭐 지수도 뭐 3,300에서 지금 2,400까지 이런 거 저는 심하게 빠졌거든요. 사실 이제 우리 뭐 선진국하고 비교하는 건 그렇지만은 우리가 대만하고 우리하고 여러 가지 그 경제 사이즈나 뭐 그 산업 구조나 뭐 아니면 인구 구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나라하고 이게 주가의 어떤 흐름만 보더라도 PBR이 그쪽은 한 1.8배 되는데 우리는 1배까지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퍼도 마찬가지거든요. 거의 그 우리나라 그 기업들은 회사 가치에 비해서 저는 뭐 적어도 뭐 적게는 30% 많게는 50%까지 저평가되어 있다. 저평가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은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줘야만이 그 기업의 성과를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거거든요. 좋을 때 투자하면 사실 계좌에 돈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그 10년 만에 오는 가치주 장세를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예. 왜냐면은 이제 IMF 이후에 그 이제 2001년도에 이제 IT 버블이 있고 나서 예. 2023년부터 2007년도까지 굉장히 그 가치주 장세가 왔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예. 2010년도 이후에 또 가치주들이 또 크게 한번 움직였어요. 근데 공교롭게 또 그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주가가 크게 올랐잖아요. 근데 그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정말 이게 무한한 자금이 이렇게 투입이 되면서 그 경제를 살리려고 하는 의지 때문에 네. 국가를 이렇게 대표하는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이렇게 크게 올랐거든요. 예. 이제 그렇게 집중된 투자 중에서 그 소외된 그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중견 중소기업들 중에 그런 기업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기업들 보면은 그 시장에서 정말 그 지배력을 가지고 그 매출이 늘면서 이익도 이렇게 꾸준히 증가되고 또 주주 환원도 이렇게 되는 회사들이 찾아보면 많이 있거든요. 많죠. 근데 주가는 소외돼서 지금 바닥을 기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환경이 뭐 금리도 지금 급격하게 좀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뭐 긴축 얘기를 하고 뭐 저는 이제 지금 같은 고인플레 상은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뭐 미중 간의 갈등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그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원자재 유가 뭐 이런 모든 부분들이 지금 급하게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저는 해결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증시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이 자본시장이 굉장히 냉정한 곳이지 않습니까? 네. 안정된 자금을 가지고 저축하듯이 이렇게 투자를 해야지 돈을 벌 수 있는데 사실 뭐 우리 그렇게 여유 있고 안정적으로 저축하듯이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뭔가 뭐 지금같이 이렇게 월급 생활을 통해서 이렇게 뭐 워낙 그 생활비나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뭔가 좀 이렇게 투자해서 돈을 벌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막 빚도 땡겨서 막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울 때 정말 꼭지도 만들고 바닥도 만들고 그런 거거든요. 주식시장에서 이 탐욕과 어떤 공포 네. 막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 마음 속에서 다스리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성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그 오랫동안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보고 이러면은 그 성공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 좋은 기업에 투자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네. 꾸준히 이렇게 기다려주는 사람. 그래서 뭐 이제 그 방딩이에 그 힘이 있는 사람이 그 이렇게 돈을 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냥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엉덩이로 한다고 그런 얘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 저는 이제 안타까운 게 지금 같은 시기에 이제 그 과연 그러면 이제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봤을 때 다들 지금 이제 중소형 가치주, 뭐 우량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쭉 관찰해 보니까 네. 이런 기업들이 지금 바닥치고 그 바닥에서 이제 이렇게 고개를 드는 모습들이 이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한 2, 3년 동안 이런 장들이 좀 오지 않을까. 집중한다. 이런 이제 중소형 가치주들 이런 것들이 지금 소외돼 있으니까 아무리 좋아도 비싸면 안 되잖아요. 쌀 때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좋은 기업을 이렇게 헐값에 박앤세일 기간이다. 빅 박앤세일 기간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 뭐 혹시 또 이 방송이 나가면 댓글이 엄청 많이 달리겠네요. 아주. 이제 내가 투자한 기업들 이제 그 사주들도 네. 인생 뭐 그렇게 길지 않다. 네. 좀 즐겁게 살아라. 뭐 이러면서 좀 이렇게 우려의 눈, 걱정의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삶을 잘못 살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정말 책을 6권 썼잖아요. 그 책이 뭐 책 쓴 내가 돈 벌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 어떤 그 투자의 경험, 그 주식 투자가 정말 이렇게 모두가 더불어서 잘 살 수 있는 아주 높고 큰 길이다. 그렇지. 라는 이제 이런 생각 때문에 계속 권유를 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런 철학을 이해하고 투자해서 너무나 성공한 사람들이 많아요, 주변에. 정말 이제 뭐 어떤 사람들은 이게 돈 다 벌었으니까 매일 그 돈 벌어서 다 뭐 할 거냐. 쓰지도 못할 텐데. 근데 저는 제 삶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작년에 제가 이제 주식투자 절대 원칙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소개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쓴 책이 이제 주식 농부처럼 투자하라. 야, 너는 기업의 주인이다. 주식 투자자의 시선, 돈이 일하게 하라.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투자를 안 해서 주식회사 약속이라는 책을 쓰고 다시는 안 쓰려고 그랬는데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오면서 그 주식 투자 인구가 많아지니까 뭐 코로나 팬데믹이 오면서 그 지수가 2,000포인트에서 1,500포인트 빠지고 나서 3,300까지 올랐는데 60%가 다 이렇게 손해를 봤다고 그래요. 그래서 모 출판사의 이제 대표가 와서
그 회장님이 좀 그 책을 하나 좀 써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주식투자 절대 원칙이라는 책을 통해서 투자 10기밀까지 이렇게 뭐 만들었잖아요. 적어도 이제 그 기준에 의해서 투자를 하면은 이 투자자들이 정말 잃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겠다. 이제 그런 부분과 더불어서 제가 이제 정말 그 37에 혼자 되신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셔서 제가 이제 어머니 집에서 그 지금 그 살고 있는데 3년. 예, 3년 뭐 이렇게 상을 한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있는데 예. 이 어머니가 이제 우리 그 사남매를 키우면서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세상을 사셨을까? 나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어머니 눈을 통해서 바라본 세상. 그래서 어머니는 좀 이렇게 정말 이게 항상 그 약자 편에 서서 뭔가 이렇게 도와주면서 이렇게 살아오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가 이건 써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주식투자 절대 원칙이라는 이제 책을 쓰면서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주식투자를 뭐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저도 그 자본시장과 관련해 가지고 그 여러 가지 이제 대안 그래서 제가 이제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과 더불어서 이제 주주민주주의 운동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대선에 이제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 5가지를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그 각 캠프에서 좀 반영이 좀 많이 됐고 또 이번에 그 윤석열 정부가 제가 그 5가지 제안한 내용이 뭐 결국은 뭐 상식 수준에서 얘기를 한 내용이거든요. 그 뭐 말씀을 좀 드리면은 첫 번째는 왜 우리 한국 시장은 이 투자자들만 이렇게 고통을 받는지 사적 이익을 취하는 이제 경영자들로부터 투자자를 이렇게 보호를 해라. 그러려고 그러면 이제 기업 거버넌스가 개선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정당한 투자를 했으면 정당한 분배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려고 그러면 이제 대주주도 배당을 통해서 성과를 이제 공유하는 투자 환경과 문화를 좀 만들어라.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기업 지배 구조상 그 우리나라 그 총수가 있는 50개 그룹군을 보면은 그 대주주 지분이 한 3.5% 정도 이렇게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지분이 적다 보니까 배당을 통해 성과를 공유하지 않고 그 순환 추례를 통해서 여러 자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거래 지배하는 게 자기들한테 이익이다 싶어 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배당성이 낮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그냥 정부에서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실행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그래서 그 박근혜 대통령 때 이제 그 배당 소득 분리과세를 15.4%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9.9%로 낮췄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배당 성향이 17%에서 24%까지 올라갔다가 2018년도에 이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제 그게 끝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65세 이상은 정말 이 배당 소득 분리과세를 나는 없앴으면 좋겠어요. 아주 낮추거나. 그래서 이 기업 배당 소득 분리과세를 이렇게 뭐 정말 이게 낮춰서 우리 그동안에 열심히 일한 사람이 기업에 투자해서 기업을 도와주고 응원하고 배당을 통해서 성과를 이렇게 공유하는 그런 어떤 환경이 되면은 좋겠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그런 제안을 했고, 세 번째 이제 우리가 뭐 공정, 상식, 정의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자본시장, 증권시장에 상장사 그 시가평가 제도, 뭐 상장 시가평가 제도를 공정가치나 시장가치로 그 이게 평가를 하자. 이런 요인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PBR 0.23배짜리가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회사의 자산은 뭐 한 1조 되는데 뭐 2, 3천억, 심지어는 3, 4천억짜리가 굉장히 많잖아요. 공정가치로 하자. 공정가치나 순자산 가치로 하자. 우리는 시장 만능주의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시가라고 하는 것은 일반 주주들이 만들어낸 가격이거든요. 일시적인 가격이죠, 사실. 뭐 그렇다고도 봐야죠. 왜냐하면 일시적인 가격보다도 저는 그 주주 환원 비율대로 우리 주주 환원율이 20, 30%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가의 거래되는 가격이 0.23배짜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평가돼. 예. 그래서 이 부분만 개선이 되더라도 저는 지수 1000포인트는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1000포인트 더 올라가죠. 예. 그래서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나쁜 기업인들 같은 경우는 상장하는 이유
대주주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자금 조달해서 그 정말 회사를 더 키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또 뭐 한몫 챙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장기적인 계획하에 상속 증여를 하기 위해서 네. 그 어떤 회사가 그런 이용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자산이 1조인데 네. 3, 4천억에 이렇게 상속 증여가 돼도 이게 문제가 안 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제가 일들이 이제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상장사 시가평가 제도를 순자산 가치로 평가를 하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어찌됐든 그 자본에 근거한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사회 규범, 자본시장을 해하고 그 회사의 가치를 훼손하는 이런 뭐랄까요, 이 대주주 내지는 경영진에게 다른 이 금융범죄 이런 부분에서는 좀 이렇게 엄벌을 좀 해야 된다. 근데 이게 처벌만 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사전적인 예방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재산권은 박탈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경영진이 정말 사익 편취를 하다가 우리 자본시장을 해하거나 아니면 회사의 가치, 주주 가치를 훼손했을 때에는 네. 의결권은 뭐 제한할 수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되면은 네. 정말 이 경영인들이 야, 이거 잘못하다가 내가 회사도 뺏길 수 있겠구나. 그러면은 이제 예방이 되면서 지금 뭐 아까 이제 거버넌스를 얘기했지만은 우리 주식회사라고 하는 것은 이 주주가 있고 이사회가 있고 감사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서로 이제 견제하고 감시하면서 회사가 건강하게 가야 되는데 네. 우리 현실은 이 지배주주에게 일방통행이죠. 이사회도 그냥 종속이 돼 있고 심지어는 감사위원, 감사까지도 다 이렇게 종속이 돼서 제대로 역할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돼야 되고 또 마지막에는 좀 알아야 고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초중 고등학교에 경제 금융경제 교육이 아니라 투자경제 교육을 투자 경제 교육. 의무화시키자. 네. 그러면은 우리 사회가 정말 건강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 5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런 골자가 좀 지켜진다고 하면은 나머지 다른 부분은 다 난 곁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이제 35년 동안 이게 겪어보면서 이것만 지켜지면은 진짜 대한민국은 정말 위대한 나라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한국이 이제 외형적으로는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네. 10위가 아니라 막 7위까지. 예. 저는 해년마다 제가 미국의 전직 국회의원들을 한 초대하시죠? 8명씩 초대해서 거의 일주일 동안 이 한국에 와서 한미 간의 어떤 민간 외교 차원에서 함께하고 이러면은 그분들의 와서 하는 얘기가 정말 다 놀래고 갑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우리 한국이 세계를 좀 이렇게 리드하는 그런 역할을 좀 이렇게 해달라.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부탁을 하는데 저는 충분히 그럴 만한 어떤 자격이나 능력 이런 걸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요인들 때문에 제일 잘 사는 미국의 하이 클래스 아닙니까? 국회의원들이면은.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하고 가는데 또 세계 어디 가더라도 정말 K 컬처로 대변되는 K-팝 포함해서 K-엔트, 미디어, 푸드, 방역까지 시스템 이름까지 다 이렇게 배우려고 하는데 야, 이게 진짜 이 주식 K 거버넌스만큼은 왜 이게 얘기를 안 하는지. 근데 저는 지금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받고 있는 이 요인들이 지금 이렇게 프리미엄 시장으로 저는 바뀌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네. 사실 이제 이거는 이제 누가 만들어주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어떤 투자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도 미국도 아시겠지만은 1980년도에 미국의 401K라는 퇴직연금 제도가 이 자본시장으로 이렇게 투자가 되면서 한 40년 동안 이렇게 성장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도 지금 대주주 요건 한도를 완화했죠. 종목당 이렇게 100억이라는 얘기는
이제 제발 좀 이렇게 기업에 좀 투자를 좀 해달라라는 그런 메시지라고 보거든요. 네. 일부는 이제 이게 뭐 부자 감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거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또 더불어서 또 이제 뭐 법인세나 이제 이런 부분들도 인하를 하고 네. 또 투자자 보호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도 지금 그 강구를 해서 이 기업 우리 경제 그 파이를 키워서 이렇게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그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큰 점수를 주고 있고 네.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장이 이제 코리아 프리미엄 시장으로 저는 이제 그 바뀌어 나갈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건 누가 만들어 주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기업에 투자 이점이 없으면 네. 우리 국내 기업에 투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뭐 전 그 국가들이 니쇼링 정책으로 인해서 그 자국에 지금 그 기업을 유치하려고 그러는데 우리한테도 그런 페이버를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어떤 수급의 관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물꼬를 터놨고 또 더 나아가서 기업에게 이제 뭐 그 뭐 법인세라든가 이런 부분을 낮춰서 또 기업하기 좋은 환경 이런 부분을 만들어주고 동시에 이제 투자자 보호 대책도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정말 대주주도 배당을 통해 성과를 이제 공유할 수 있는 네. 그래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나 이런 부분들도 좀 이렇게 확대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코로나 이전만 해도 뭐 한 500만 정도가 주식 투자를 했는데 네. 지금은 뭐 거의 1,500만 예. 이상이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하고 있지 어마어마한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일어난 거죠. 예, 그렇죠. 네. 이제 역사적으로 놓고 보면은 이제 산업화 이후에 그 이제 주식회사 제도와 증권 시장을 잘 활용한 민족이나 국가가 세상을 이제 지배해 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는 그런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잘 작동이 되도록 그 정부나 우리 국민들이 그런 노력을 해주면 정말 대한민국 국민은 저와 같이 다 이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예. 그래서 이제 요즘 투자는 그러면 여전히 그 투자 100% 뭐 그러면 100%뭐 이상입니다 요즘은. 이상도 하세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상을 하시죠? 뭐 저도 그 투자자니까 네. 뭐 100% 현금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럴 때는 좀 늘리고 네. 또 뭐 이렇게 그러니까 어려울 때 이제 사실은 이제 주가라는 게 모르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30년 이상의 경험으로 봐서는 너무나 싼 기업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예, 이게 살 수 없는. 아니 현금만 3천억이 있는데 네. 시가총액이 3천억이 안 되는 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그 이 주주환원이라든가 뭐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는데 저는 이제는 그 많이 인식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이제 투자한 기업들 중에는 주식 투자를 안 하는 기업들이 내부 유보 자금 가지고 네. 주식 투자하는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투자를 하다 보면 그래. 투자하는 사람들의 그 심정도 이해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는 어떻게 보면은 그 가게와 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함께 발전하면서 그 이게 부를 누리는 아주 높고 큰 길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그 제가 돈 가지고 있는 것은 내 소임을 다 못하는 거다 싶어서 뭐 저는 평생 내 투자에 현금 모여는 없다. 그렇죠. 기업에다 투자해 주는 게 내가 우리 공동체에 기여하는 일이다. 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이제 생각하기 다 나름이잖아요. 모든 일들이 그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좋은 게 있으면 나쁜 부분이 있고. 근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보거든요.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그 대상은 기업이잖아요. 그런데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터전이고 근간이고, 그 다음에 우리 공동체가 굴러가게 하는 세금의 원천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의 그 활동이 왕성하게 일어나야 우리 삶도 정말 그 건강해지고 활력 있고 희망 있는 사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정말 이게 주식 투자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수수료와 거래세만 부담하면은 그 기업의 주인이 돼서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하나의 그 매매 게임, 그 돈 넣고 돈 먹는 이런 게임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뭐 이 사고 팔고 하는 그 뭐 서답반처럼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주식 투자를 일부 코인과 뭐 환율 투자, 그래서 달러나 뭐 이런 쪽에 투자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하고 이 기업에 투자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주식 투자로 성공하려고 그러면은 정말 이 긴 안목을 가지고 저축하듯이 안정된 자금 가지고 또 심지어는 빚을 내더라도 감내할 정도의 그 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지 그 정말 과도하게 빚내서 무리하게 투자를 하다 보면은 이 마음의 중심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은 자기의 본업까지도 이게 망가질 수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첫 번째 책, 2010년도에 쓴 책 중에 주식 투자 이것만은 알고 하자 해서 마지막 그런 얘기를 해놨습니다. 움직이는 것은 주가가 아니라 사람 마음이다. 그리고 절대 빚내서 투자하지 말아라. 주식 투자는 정말 우리 삶의 공동체에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그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아주 올바른 행위다. 그래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정말 이렇게 어려울 때마다 평생 동행할 수 있는 기업을 찾아서 이렇게 사서 모아가다 보면은 노후에 네. 경제적으로 잘 살 수 있다라는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35년 동안 농부의 마음으로 투자를 해오신 또 그로 인해서 큰 부를 이루신 박영옥 대표님께서 주시는 말씀도 여러분 이 여름에 한 번쯤은 되새김질 해볼 만한 그런 화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쁘시고 또 이 코로나도 또 엄중한 상황에서 저희 스튜디오까지 찾아와 주시고 또 투자자들에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무엇보다도 건강하셔야 네. 되고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투자의 열공 모드도 들어가신다고 네. 합니다. 간헐적으로 예. 투자의 성과에 대해서도 좀 공유해 주시면 예. 우리 투자자들이 훨씬 더 위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주식농부 박영옥 대표님과의 대화는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도 건강 조심하시고요. 또 다음에 배울 때까지 종목 투자하시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인사드리겠다. 박 대표님 감사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